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권소연입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같이 협업을 하는 광고주 분들도 쇼핑 검색 광고는 보통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심화적인 내용을 가져올까 하다가 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많이 궁금증을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그런 이제 매체인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이 오기 전에 제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를 왜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쇼핑 검색 광고 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광고 매체를 왜 진행을 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제 광고 매체가 있고, 근데 이 광고 매체가 정말 막 광고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저희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플랫폼들도 원래는 이제 뭐 소셜적인 특징을 가진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부가적으로 광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 매체에 상주하는 소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의 매력도, 자 줄여볼게요. 자, 여기 광고 매체에 상주하는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와 우리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네이버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광고주가 유튜브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비슷한 업종인데 반대의 경우에는 또 안 나오는 경우 막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광고 매체에서 이러한 특징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좀 많이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창업 광고라고 하면은 보통은 자본이 있는 한 40, 50대 뭐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는데 20대들도 창업을 요즘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광고 플랫폼에서 20대가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광고 매체에서 매력도를 파악하실 때는 최대한 다양한 소구를 노출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광고 매체를 진행할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쇼핑 검색 광고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노출만 됐다고 해서 과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과금이 발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는 타겟이랑 키워드를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SNS나 배너 광고처럼 아웃바운드 형태의 광고들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조금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통 아웃바운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제품에 관심이 없어도 노출만 된다면 이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를 하셔서 타겟을 정확히 해서 금액적으로 이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용적으로 이점 말씀.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 쪽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마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좀 큰 금액을 통해 광고를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좀 적다 보니까, 네, 비용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네요. 네. 일단 그 질문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지금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생활용품 업종에 있는데, 이제 그 업종 같은 경우는 메인 제품은 쌀보관통이에요. 근데 보통 쌀보관통이라 하면은 정말 쌀보관에 관한 좀 니지만, 네, 그것만 보통 노출을 하실 텐데, 이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 뭐 시리얼, 아니면은 제가 좀 놀란 게 그 강아지 고양이 사료통으로 소구를 잡아서 노출을 시켰는데도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좀 매출 볼륨 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워치 스트랩 같은 걸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기종에 따라서만 많이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뭐 선물용으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물용도 그냥 뭐 부모님 선물용이나 뭐 연인 선물용으로도 따로 나눠서 포인트를 소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니까 클릭률도 조금 개선이 되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죠. 이제 보통 클릭률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품질지수적으로도 좀 이유를 가져갈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질문이 올라왔는데, 유예원님께서 쇼핑 검색 광고 어느 정도 효율 보려면 몇 위 안에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원하는 키워드가 1위 노출되려면 3,500원. 아, 그렇죠. 이제 저도 좀 많은 업종 자체를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쇼핑 검색 광고 효율 볼 수 있는 순위. 이제 제가 좀 한 번 클릭에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3, 4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농막이라던가 창업 같은 분들은 정말 메인 키워드들 막 3, 4만 원까지 올라간 데 있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그죠. 많이 좀 비싸고. 예,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 3,500원이 1위 정도라고 하시면은 보통 이제 이커머스에서 좀 일상용품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이런 집게핀 같은 그런 좀 단가가 저관여 제품. 네, 저가는 제품이나 단가 낮은 그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그 쇼핑 검색 영역을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위에서 3개 그리고 뭐 특정 제품들은 4개까지 네, 광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 2, 3순위 그리고 그 다음은 좀 4, 5, 6순위 이렇게 나누기는 하거든요. 이제 물론 1, 2, 3순위의 CPC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은 수정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1, 2, 3순위 한번 통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네. 노출을 시켜보고 그죠. 근데 이게 노출이 되면 클릭은 많이 발생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제품 단가에 비해서 전환이 안 나오면 너무 이제 광고 수익률적으로 낮아져서 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광고 영역인 1, 3위 그리고 4, 6위 이렇게 좀 끊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키워드가 쇼핑 검색 광고가 이 키워드 자체에 대한 그 입찰가도 있는데 좀 파워링크에는 굳이 등록을 안 할 만한 세부 키워드들에도 이 입찰가들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를 좀 나눠서 순위를 조정하시면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메인 세부 키워드 기준을 정하실 때도 그냥 검색량이 많다고 메인, 적다고 서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우리 브랜드랑 맞는 키워드 그런 거 위주로 메인, 좀 검색량이 많아도 우리 브랜드랑 별로 안 맞는데 그럼 뭐 서브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져가는 게 이제 제 경험상으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쇼건 품질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관리 방법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네이버에서도 뭐 정확히 공개를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뭐 그래도 결정하는 요소로 이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유추하고 있던 게 맞는데 이게 1년 만에 로직이 좀 바뀌면서 좀 우리 상품이 노출이 안 된다거나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했던 순위가 좀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진우님도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최근에?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광고주님들이 저한테 막 이제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맞아요. 갑자기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크게 막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유지되던 순위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뭐 신생업체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낮았던 업체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좀 비광고 영역에서 자연 영역에서 이제 노출되는 이제 요인을 말씀 주신 거고 쇼핑 검색 품질 지수는 제가 관리를 했을 때는 이제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이렇게 좀 비율로 많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가 아니고 네, 이제 볼륨이 아무리 높아도 뭐 예를 들어 뭐 A 제품, B 제품 중에 A 제품은 클릭 10개, B 제품은 5개라 치면은 A 제품이 좀 더 품질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잖아요. 네. 근데 A 제품이 노출이 100만이고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100만이고 B 제품이 노출이
20개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클릭률적으로 보면은 1%도 안 되는 게 A 제품이고 B 제품은 한 25%를 차지하게 되죠. 이제 저도 관리를 하다 보면은 보통 그렇게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 이렇게 비율적으로 높은 제품들이 보통 품질 지수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적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클릭률과 전환율 즉 비율 그러니까 퍼센티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소연님도 뭐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서로의 계정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소연님도 이제 전환 수가 많은데 품질 수가 이렇게 낮냐는 고민 좀 이렇게 털어놓으신 적도 있고 그런 것처럼 비율적인 요인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질문 좀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좀 신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효율 볼 수 있는 순위 아니면 뭐 품질 지수 그러니까 이런 랭크적인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드려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리라는 것 자체가 좀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만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연장되기는 하는데 이제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처럼 뭐 키워드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쌓이는 키워드에 대해서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키워드만 노출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네, 좀 효율 좋은 키워드만 하고 싶은데 해도 이상한 키워드들이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에서 좀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분리하는 관리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뭐 카드 수납형을 원할 수도 있고 범퍼를 원할 수 있고 뭐 실리콘 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카드가 수납이 되는 포켓형 케이스를 세팅을 해도 일반 실리콘 케이스나 뭐 범퍼 케이스나 이런 형태의 키워드들이 이제 추출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카드 케이스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카드 케이스와 관련된 그런 노출 제품명과 이미지가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소재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같은 하나의 타깃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제품으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만 판매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카드 키워드만 잡히도록 나머지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죠. 뭐 범퍼로 하고 싶다면 같은 제품이라도 이미지를 뭐 다르게 사용해서 또 키워드 범퍼 케이스를 제외한 키워드를 다 제외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용, 여성용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당연히 뭐 애플, 갤럭시로 나누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기기보다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모든 기종이 호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재로 좀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스테인리스, 가죽 아니면 혹은 뭐 색상별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색상에 따라서 이제 타겟군을 나누고 키워드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좀 네. 많이 제품의 특징에 따라 키워드 분리. 네. 일단은 저희 질문 또 이제 들어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쪼검은 콘텐츠 매체를 켜둬야 하나요? 다른 분들은 콘텐츠 매체를 무조건 끄라고 하시는데 무조건 끄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최근에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자, 콘텐츠 매체 켜야 할까? 노출 지면 네. 이제 노출 지면적인 얘기죠. 자, 이 질문을 하실 때 콘텐츠 매체의 노출 지면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지면은 괜찮게 나온다. 근데 뭐 이 지면은 안 좋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지면은 뭐 별로 안 좋은데 뭐 밴드 지면은 좀 잘 나온다던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집행할 때마다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경험상 안 나온 지면 한번 꺼보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면들을 한번 노출시켜본 다음에 좀 취합된 데이터 바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고 우리는 노출 위주로 원한다. 그러시면 켜놓으셔도 상관이 없죠. 그죠? 좀 많이 켜놓으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콘텐츠 매체의 그 입찰가 비율 자체도 좀 높게 설정을 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1등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소재에 품질 지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노출 한 10만 번 돼서 한두 번 클릭돼서 좀 괜찮은 유입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환이 좀 일어났다. 그러시면 켜두셔야죠. 그죠? 그러면 충분히 이 콘텐츠 매체 노출을 통해 좋은 결과값을 도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결론을 지어보면은 경험적으로 안 좋은 지면들은 일단 오프 제한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어중간한 지면들은 테스트 진행. 이게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이나 아니면은 광고 뭐 유입 뭐 결과 이렇게 광고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 지면 설정하는 걸 아예 모르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출은 많은데 클릭이 너무 안 일어난다 하시면은 맞아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예산에 좀 안 맞거나 클릭이 너무 안 일어나면 그 컨텐츠 매체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끄고 진행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네. 노출만 많고 클릭이 안 일어나신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광고가 잘 됐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사안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콘텐츠 매체 온오프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콘텐츠 매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노출 지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때 이제 파워링크 통합 검색 더보기 이거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이제 쇼핑도 네 그리고 모바일이랑 PC에서 노출되는 그 지면의 형태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보통은 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나눠서 세팅을 하는데 이거를 애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그룹 설정을 들어가시면 PC 모바일 기기는 물론이고 이제 노출 매체도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게 뭐 당근마켓이나 뭐 G마켓도 저희가 노출이 충분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면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노출 지면 확인해보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지면만 노출되는 광고를 따로 빼서 그룹을 따로 빼서 한번 관리해보시는 것도 좋은 게 제가 최근에 기존에는 좀 단일 형태로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광고주 분 중에. 근데 노출 지면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제 그 어디에서 좀 본 자료에서 좀 여러 곳에 노출했을 때 효율이 괜찮게 나온 지면이 있더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G마켓이나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나눠 세팅을 해봤는데 실제로 전환이 좀 많이는 아닌데 한두 건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노출 지면도 실제로 어떻게 어디에 노출되는지 확인해보면서 테스트 해보시는 거 한번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뭐 노출 지면 외에 이제 뭐 요일이나 시간대 같은 것도 이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뭐 시간대도 뭐 특성상 뭐 직장인 분들은 보통 출퇴근 시간에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모바일로 검색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만약에 내 주요 타겟이 그렇다 뭐 직장인들이다 하시면 모바일하고 출퇴근 시간으로 시간을 설정해 주시거나 만약에 뭐 주부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보통 낮에 많이 보시겠죠. 애기들 등하원하기 그 사이에 그죠. 뭐 그렇게 나눠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이게 타겟에 따라 최대한 네. 타겟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룹핑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을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광고 효율을. 그죠. 이제 좀 귀찮기는 한데 하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 효율이 나오니까. 그죠. 이제 자꾸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사실 너무 관리를 많이 하려고 나누면은 귀찮고 힘들기는 한데 또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절감 효과도 있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이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어서 되게 힘든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네.
쇼핑 검색 당근마켓 앱에도 노출된다고 했는데 네. 효과는 좀 어땠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아까 하셨던 매체가 네네. 당근마켓인가요? 그죠. 이제 근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진 않기는 한데, 왜냐면 이제 워낙 업종이나 아니면 스pen딩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당근마켓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 광고에 비해서는 당연히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노출되는 구조의 매력도 자체도 사실은 이제 앱 내에서 하는 광고가 더 그죠. 이제 훨씬 좀 네이티브하고 한 화면에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앱 안에서 하는 광고가 효율이 당연히 좋기는 한데, 이제 저는 쇼핑 검색만 놓고 보면 그 투자한 비용 대비 이제 효율로 따지고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일단 노출은 좀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클릭률적으로 보면은 되게 낮은 수치인데,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아니라 이제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 낮은 클릭에 한두 건의 전환이 발생했을 때 좀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뻥튀기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효율 자체가. 그냥 실제로 집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하루에 한 20만 원 쓰는 광고주 분을 그 저런 당근마켓이나 좀 서브 매체들 추가로 세팅을 해보면은 한 달에 한 2만 원 나가요. 소진 자체가. 그래서 2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두 건 전환 발생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보통 하는 편이에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노출이 많고 클릭률이 좀 저조한 편이지만 그만큼 낮은 클릭률로 이제 전환이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 중인데 종류도 많고 기종도 많다 보니까 제외 키워드 관리가 제외 키워드 분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휴대폰 액세서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분은 네이버 쇼핑 검색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매체들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사명이나 아니면 자사 제품명들로도 좀 이입이 많이 되는 편인데, 자, 키워드 분리 꿀팁. 아니다. 제외 키워드 관리 꿀팁으로 갈게요. 네. 제외 키워드 관리 꿀팁. 제가 이거는 지금 막 계정이나 데이터를 확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일단은 말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외 키워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키워드가 막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이 제품이랑 안 맞는다. 하면은 네, 그러면 시켜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외하는 키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제품이랑 안 맞는 키워드 모두 제외.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근데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렇게 제외를 해요. 하면은 남은 키워드들에서 이제 클릭이 발생을 하든 뭐 전환이 발생을 하든 그렇게 어느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액세서리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류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즈나 뭐 에어팟 맥스, 네, 이런 류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수요가 많이 없기는 한데 이제 열쇠고리류도 이제 다뤘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타겟군은 정말 이것만 사요. 정말 놀랍게도 이것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도 이제 특정 제품은 재구매율이 되게 높은 데에 비해서 특정 제품은 판매는 잘 되는데 신규입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 제품의 특징적인 내용과 저희가 1번에서 안 맞는 키워드를 제외했을 때 이 내용까지 합산을 해서 이 제품과 가장 맞는 키워드들이 어떤 범주에 있을까? 제가 말을 좀 설명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제품적으로 나눠지는 거면은 나눠 세팅하는 게 맞죠. 뭐 아까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하신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립톡을 사려고 하는데 뭐 에폭시 톡도 있고 아니면 톡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한 가지의 종류의 그립톡을 많이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는 사람은 사진이나 노출 제목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면 거들떠도 안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그 에폭시 그립 쪽을 검색을 했는데 그 네. 사진이 아니다라고 그죠? 하시면 누르질 않는다. 아 그렇게 설명했어야 되네요. 네. 제가 너무 네. 최근에 하고 있는 거라 좀 많이 흥분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검색한 검색 의도에 따라 내가 정확히 원하는 사진과 제목이 노출이 돼야 한다. 검색 의도와 딱 맞는 결과가 노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키워드라도 다르게 세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은 내가 쓰는 거랑 선물용이 제일 많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녀 되게 많이 구분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연님이 저한테 이제 데이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 애플워치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실 때도 남자 사진 쓴 거에서의 남자 유입률, 여자 사진 쓴 거에서의 유입률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한 의도와 딱 맞는 결과가 노출돼야 합니다. 이게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스텝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렇게 노출을 했을 때 유입이 너무 좋은데 유독 전환이 안 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노출 제품명과 이미지를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 상단의 내용과 그렇죠. 안 맞아요. 안 맞아버려. 이게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진 않아요. 이 상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는 않거든요. 꼼꼼히 보진 않으세요. 그죠? 쇼핑하실 때도 그러시죠? 이렇게 스르륵 내려보죠. 그죠? 저도 위에 막 프로모션,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쓱 보다가 밑에 쯤부터는 이렇게 쭈르륵 날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입이 많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진된다는 거죠. 때문에 특정 키워드는 방금 설명드린 뭐 비용은 많이 과금이 되는데 전환이 유독 안 일어난 키워드들은 어쨌든 우리 검색 의도랑 맞긴 하니까 세팅은 해야 되잖아요. 얘네를 따로 빼요. 그룹을 따로 빼요. 그룹 따로 빼서 네 입찰가 아이고 칸이 모자라네 하향 입찰가를 낮게 설정하면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랑 딱 맞는데 별로 효율이 안 좋은 키워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버렸죠. 저는 이게 꿀팁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광고 그룹별로 제외 키워드를 다르게 설정해서 이제 그룹당 한 키워드에만 노출되게 운영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까 약간 설명한 내용이랑 맥락이 비슷한데 네. 이렇게 자세히 그룹을 나눠서 해주실수록 제외 키워드 잡을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 그룹에 70개 하고 소재별로 또 따로 잡을 수 있는데 그룹 자체를 많이 나눠주시면 더 잡을 수 있는 제외 키워드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지는데 네. 이게 귀찮아요. 솔직히 네. 이제 왜냐면 운영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찮은데 효율이 잘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나눠주는 게 네. 이제 제가 가전 같은 경우는 키워드 입찰가가 진짜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전의 특정 키워드가 1위 입찰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 판매하면은 그동안 클릭됐던 게 상쇄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 키워드 하나 관리하려고 따로 뺐더니 또 그 다음에 있는 키워드가 또 어마어마하게 클릭이 많이 돼서 또 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캠페인의 광고 그룹, 그러니까 한 제품에 대한 광고 그룹만 막 열 몇 개 되고.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 네. 주신 것 같은데 캠페인이나 계정당 동일 소재 활용 개수 제한이 있는지. 이제 소재 활용이라고 하기보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쇼핑 파트너 센터 그 세팅한 그 소재 하나 있잖아요. 이거당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고 그룹당 하나예요. 광고 그룹당 하나. 제가 또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캠페인의 광고 그룹은 이제 좀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 한 광고 그룹에 똑같은 소재를 여러 개를 세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한 광고 그룹에 같은 소재 여러 개 X. 네, 그래서 소재를 여러 개 하고 싶으시면 그냥 광고 그룹만 더 만드시면 그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따라서 한 캠페인에 이제 광고 그룹 여러 개인데 이 한 그룹의 소재 한 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좀 구분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 하셨어요.
저 그룹에 소재 3개 세팅해서 1, 2, 3이 다 노출하고 싶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처음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광고 그룹 나눠서 이렇게 해달라. 되게 응용이 빠르신 분이었는데 실제로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쫙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질문이 뭐 많이 들어오니까 재밌네요. 네. 또 그러면 다음 잠깐만 우리가 키워드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그룹의 소재. 그럼 또 여기랑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뭘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이 한 광고 그룹의 소재 말씀 주셨으니까 그룹을 나눌 때 당연히 이 그룹, 그러니까 이 소재 안에 있는 키워드에 따라서 아까 노출 이미지랑 제품명 다르게 세팅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 근래까진 아니고 비교적 좀 최근에 이거 정말 꿀팁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데 주로 검색되는 키워드와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넣는 거예요. 이게 효율이 제가 이제 사람의 생각까지 행동까지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없어서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터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위에 쌀봉환통 말씀드렸으니까 쌀봉환통 예를 들면 주방에 예쁘게 자리하고 있는 쌀봉환통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 자연의 이게 벼가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것 같은 그 역동적인 사진에 그 쌀봉환통 사진을 이제 합성해서 넣어놨더니 굉장히 잘 들어와요.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실제로 세팅했을 때 너무 효율이 좋았던 게 그 세팅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의료용품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거는 건강에 관련된 네, 뭐 건강에 관련된다거나 그런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백그라운드에 흐릿하게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간호사분이나 뭐 병원 느낌이 나는 하얀색 건물이나 이런 류의 배경과 어우러지게 소재를 구성하니까 그 순위에 비해 유의미율이 되게 좋았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재 이제 다양화할 때 배경 사진, 뒷배경도 이미지에 예. 그죠? 이제 이미지의 배경, 이미지의 배경도 중요하다. 딱 여기 캡처 이렇게 싹 해두시고 좋습니다. 또 도도한 선생님. 네. 바지 제품이 2개인데 광고 그룹이 다르게 세팅하면 이제 그 제품 소재끼리 순위 경쟁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그죠. 이렇게 그룹을 다르게 해주시면은 적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내 제품끼리 경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룹당 제외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 또 소재당 제외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겹치지 않게 만약에 A 그룹에 잡아놓은 키워드랑 B 그룹에 잡아놓은 키워드가 겹치지 않게 서로 제외 키워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르게 제외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제 좀 당연한 얘기인데 한 키워드는 한 그룹에만 노출되게 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 주신 내용 자체가 그 제품이 2개일 때 이 두 제품이 좀 유사한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스트랩으로 예시를 해보면 뭐 애플, 네. 갤럭시로 해서 A 그룹을 애플로 잡고 B 그룹을 갤럭시로 잡으면 B 그룹에서는 애플로 나오는 키워드는 전부 다 제외를 해주시고, 그렇죠. 네, A에서는 갤럭시로 나오는 키워드를 전부 다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의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 바지 이제 좀 여름에 린넨, 냉장고 약간 이런 비슷한 키워드로 잡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무래도 워낙 그 겹치는 핵심제가 많아요. 여름 바지는 시원하다, 아이스, 쿨, 냉장고 뭐 이런 키워드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브랜드의 마케터님이 저 이 린넨 바지 2개는 꼭 해주세요. 근데 그 2개가 정말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예측은 분석은 어느 정도 해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후기를 봐요. 후기를 봤을 때 A 제품에 많이 올라오는 후기랑 B 제품에 많이 올라오는 후기랑 따라서 그 후기에 따라서 A 제품은 주로 유저들이 이런 소구에서 좀 큰 매력을 느끼구나. B 소재는 이런 소재에서 큰 매력을 느끼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키워드를 좀 나누는데 그래도 계속 인입이 돼서 겹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최대한 내가 뭘 더 팔고 싶냐를 따져서 중점을 어디다 줄 건지. 그죠? 네. 그렇게 세팅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기반으로 먼저 나누는데 데이터 이게 기반으로 소구 포인트를 좀 잡고 네, 요 소구 포인트를 먼저 이제 잡는 방법이 후기 보고 네. 후기 보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실제로 쌓이는 데이터를 보고 더 판매하고 싶은 제품 위주로 그래야 이 두 제품이 이제 서로 경쟁을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팅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제외 키워드를 네. 많이 넣는 게 좋은가? 뭐 유사 제품이라 고민이었는데 유사 제품이어서 고민이었으면 방금 말씀해주신 게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네, 제외 키워드를 많이 넣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시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최대한 자세하게 나눠주셔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현직 마케터님 알려준 정보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게 시즈님이 말씀 주신 중간에 한번 놓쳤다고 하셔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네 맞네요. 네, 이제 제외 키워드를 많이 넣는 게 좋은데 기준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제품이랑 안 맞는 키워드는 제외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검색한 의도랑 딱 맞게끔 이제 키워드를 분리해서 세팅해주고 이제 분리한 이 특정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또 입찰가를 하향 조정해서 좀 유입을 저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룹을 따로 빼주고 이제 결론은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를 많이 넣는 그런 행위겠죠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조금 네. 아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계세요. 네. 어디죠? 이게 메모장이 조금 저희 너무 이게 좁아서 저희가 찾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여쭤보시는 게 뭐 제외 키워드를 많이 넣는 게 좋은지 뭐 그룹핑을 많이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계속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네.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많이 그룹 분리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번거롭지만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검색 광고는 사실 진짜 제외 키워드와의 약간 싸움이고 그룹핑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많이 귀찮고 그렇더라도 많이 키워드를 걸고 그룹을 많이 분리해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관리할수록 좀 파워링크 이렇게 키워드 관리하는 것처럼 큰 효율을 좀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광고를 좀 처음 하시는 소자본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게 클릭이 많이 일어나면 광고비가 금방 소진되시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저희가 노출시키는 키워드가 아니고 뭐 노출이 많이 돼야 키워드가 잡히기 때문에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를 하게 되신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좀 노출을 많이 시켜서 제외 키워드를 먼저 잡고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에서 계속 하루에 몇 번 클릭하고 꺼지고 이러면은 광고비만 나가고 그죠. 광고비면 이제 저희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광고비면 계속 나가고 전화는 안 나고 왜냐면 보통 00시마다 이제 123 초기화 되니까 아침 점심쯤은 그냥 광고가 오프되고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밤에는 광고 항상 노출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주로 업무 시간 전에 아예 아침에도 쇼핑 안 하고 밤에 이제 집 가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광고를 절대 노출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출 많이 시켜보고 그러니까 노출 많이 시킨다는 게 어느 정도 순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보고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지
네. 네.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전략을 짜서 진행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셔도 돼요. 저희도 너무 어려운 것도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말 간단한 것들 위주로도 말씀 주셔도 되고 또 하시면서 뭐 궁금증 네, 있으시면 궁금한 거. 그냥 이제 보통 이제 가족 경영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마케터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상품 기획단이나 뭐 배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영역 신경 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겪는 고충들 직접 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 거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것까지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특히 이거 계속 네, 여기 위에 있는 아, 제외 예. 키워드 얘기 말씀드렸을 때 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희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다들 관리 그냥 직접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까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과반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광고주분들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컨택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영상을 올리거나 하면 이제 문의도 많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맨날 물어보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 중인 매체에서 성과 어떻게 나오세요? 그러면은 괜찮게 나와요. 다들 그렇게 그죠? 말씀하세요. 괜찮게 진짜. 나온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괜찮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점, 그런 게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꾸준히 집행을 하고 좀 더 매체 확장,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확장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바쁘시니까, 당연히 바쁘시니까 관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좀 정보적인 측면에서 저희 마케터들보다 당연히 좀 모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많이 맡기시는 거고, 이제 그거 제가 저번에 한번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 주식이나 뭐 펀드나 이런 거 전문가 매니저들한테 뭐 보험도 좀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왜 광고는 직접 하려 하시냐. 왜냐면 주식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이게 그 원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광고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원금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될 때마다 돈이 다 빠져나가시는 그죠. 건데. 계속 돈이 나가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이제 실제로 저희랑 집행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자유인데, 한번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고 집행을 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어떠신지 일단 뭐 컨설팅이라도 받아보시는 거고 비용 드시는 거 아니니까. 네, 맞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마케팅 할 때 부모님한테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 광고 해드릴게요 했는데, 무슨 광고냐, 너 할 일도 바쁘고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이제 DB 업종이신데 문의 잘 들어오고 있어 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이 일하고 계실 때 부모님 컴퓨터를 이렇게 살짝 만져가지고 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냥 그때도 이제 그 검색 광고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매체 다 노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용이 빠져나간 거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콘텐츠 매체 어마어마하죠. 이제 실제로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 하나씩 바꾸다 보면 와, 이렇게도 성과가 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 저희가 또 다른 좀 재밌는 얘기들을 해볼까요? 자, 저희가 서구 나누고 뭐 제품끼리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고, 저희 아까 그 쇼핑 검색에서 이제 잠깐만요. 그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길드 프로 마케터 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이버 입장에서 저희가 마케터나 광고주가 아니라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라고 네. 소비자라고 네. 생각했을 때 소비자예요. 근데 그때 네이버 입장에서 저희한테 이 네이버라는 가게, 네이버라는 이 가게를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메인 DP 자리 있죠. 메인 DP 자리. 상단 노출되는 걸 이제 메인 DP 자리라고 해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저 또 제가 말 어렵게 하고 있을까봐. 네. 그러니까 메인 DP 자리, 정말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높이에 보이는 그런 이쁜 자리에는 무조건 예쁘고 우리 가게의 자랑이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좀 막 싸고, 제품. 네, 이런 메인 제품을 노출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제 소연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상단에 예쁘고 적을게요. 자, 예쁘고 싸고 인기 있고 잘 나가고 우리 가게랑 맞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가게는 카테고리로 할게요. 우리 카테고리, 우리 가게랑 맞고.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휴대폰 케이스가 있어. 자, 물론 팔릴 수는 있는데 주로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 순위 결정하는 로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예요. 이게 잘 돼 있는 제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입장에서. 저희가 마케터라서 데이터 막 이렇게 하고 광고주라서 경쟁사 분석하고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따란. 네. 따란. 저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쁜 메인 DP 자리에 어떤 제품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뭐 카테고리, 제품 태그, 노출 제목, 뭐 이미지 이런 거 다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광고 영역에서 품질 지수를 관리해서 그런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작업들이에요. 먼저 이거예요. 먼저 이거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직 저희가 라이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자 많이 질문 적어주세요. 만약에 라이브 시간 지나가면 저희 이제 여기 손가락으로 여기 이제 저희 번호가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로 따로 문의를 주셔야 돼요. 네, 이제 따로 문의를 주셔서 이제 따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마지막 저희 2분 남았는데 한 1분 남았는데 저희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예요.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뭐였냐면 아까 그 쌀보관통 하시는 분 지금 자연 영역에서 1등하고 있어요. 이게 1년 반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경쟁사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브랜드명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락땡 미땡 신띵전자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 많죠. 네, 너무 브랜드도 잘 돼 있고 예산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쓰고 제가 들어가 봐도 우리 브랜드보다 조금 비싸지만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 가끔씩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딱 잘 맞추셔가지고 네, 이 생각 하나로 그룹 진짜 몇십 개 나누고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빈가 공고 영역 뭐 가끔씩 왔다 갔다 할 때 있는데 대체적으로 1순위 있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많이 늦으셨는데 네. 지금 아주 안타깝게도 네. 네. 재현팍님 이제 안녕하세요 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네. 그 혹시 질문하실 거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한 번만 더 받고 만약 저희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손가락 여기 편한 방법으로 네. 품질 지수 이 질문까지만 딱 받아볼게요. 그러면 품질 지수 자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죠. 네. 한번 올려볼까요? 자 가다 보면 네 짧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짧게 자 소연 대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조건 뭐 노출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노출이 많다고 이제 뭐 품질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에 반하게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아야 품질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정확히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노출만 많다면 말씀드렸지만 노출 지면을 확인하시거나 좀 제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제외 키워드 부분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면 품질 지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광고 영역이 아니라 말씀하신 뭐 상품 그 상세 페이지 영역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그래야 이탈률이 낮아지고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제 써줄까요? 자, 이런 비율이 중요한데 전환율을 챙기기 위해서는 전환율 상승은 이탈률 하락은 상세 페이지 좋아야 함. 함. 네. 아, 좋다. 이렇게 좀 꿀팁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제 저희도 물론 제작을 해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상세 페이지도 한번 꼭 이제 검진을 받으시고 수정 작업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제가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이거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쇼핑 검색 광고 잘하려면 많이 고생해야 합니다. 어떤 고생이냐면 뭐 키워드 구분, 뭐 그룹핑, 그다음에 소구 포인트 확인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고생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해볼까요? 네. 고생하는 게 힘드시면 이제 저희 여기 양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신 고생을 해드릴 거고 네.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교육 자료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제 AMPM 글로벌 마케터 황진우였고요. 마케터 권소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